내가 보기로는 가격을 낮추기 위한 정책이라기보다는 세금을 많이 걷기 위한 정책으로 변질되어 버리는 거지. 규제가 과연 부동산 가격을 잡는 데 도움이 될 것이냐라는 얘기를 해보지. 이번에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부터 부동산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꼭 없어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자산의 가치일 수도 있지만 삶의 터전으로서 그런 인식 하에 사람들이 서로 너무나 과열적으로 가지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도록 해서 서로가 공평하게 큰 부담 없이 잘 살자라고 하는 게 취지였다고 생각하는 데서 이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내놓게 하고 갖지 않은 사람들은 너무나 과열적으로 가지고 싶지 않게 하는 방법으로서 이제 규제책을 내놨단 말이지. 그 규제책을 26번이나 이제 반복을 해 가면서 계속 그렇게 추진을 해 왔는데 한간에는 규제책은 가격을 잡을 수 있는 정책이 아니라 오히려 부동산 부양책이라는 말까지 있다는 거야. 근데 왜 그러냐면은 우리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고. 사람들이 술을 많이 먹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세를 높이고 담배를 피우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담배세를 높였어. 그러면은 담배 가격이나 술값이 과연 싸졌느냐라는 거지. 싸질 수는 없어. 반드시 높아져. 세금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재화를 가지게 되는 원가에 포함이 되고 그러면 당연히 그 가격 자체는 상승이 되는 거지. 이 문재인 정부가 한 정책이 진짜로 가격을 낮추기 위한 정책이었느냐. 내가 보기로는 가격을 낮추기 위한 정책이라기보다는 세금을 많이 걷기 위한 정책으로 변질되어 버린 거지. 우리 회사에서 그런 사례가 있다고. 사람들이 A4지를 하도 낭비를 하니까 너무 낭비하지 않도록 하자고 해서 아예 팀 단위로 하다가도 안 돼가지고 결과적으로는 개인 단위로까지 나눠준 적이 있어. 각자가 하루에 10장 배급을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진짜로 안 필요하고 어떤 사람은 좀 더 많이 필요한 사람들도 있을 거야. 근데 많이 필요할 때 쓰고 싶은 만큼은 쓸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게 됐냐면은 서로 사재기를 하기 시작했어. 나한테 배급이 나올 때마다 그거를 취해서 자기 서랍에다 넣어놓고 또는 이제 공동으로 쓸 수 있는 일정 부분을 또 비치를 했거든. 그 공동 부분에 비치가 생길 때마다 자기가 먼저 선점을 해서 가지고 가는 거야. 결과적으로는 내가 써야 할 사람들은 항상 부족해진 거야. 지금의 부동산 정책이 어떻게 보면 그런 효과를 낳았다고 봐야지. 원래 별로 관심도 없던 사람들, 그냥 뭐 월세면 월세, 전세면 전세, 그렇게 살아도 되는 사람들마저도 이 시장에서 매물이 없어지고 내가 지금 가지지 않으면 누군가가 선점해버려서 나중에 더 높은 가격으로 사야 되는 이런 위기감에 닥치다 보니까 너도 나도 매입을 하기 위해서 막 달려들고 그러면 가격이 올라가고 그 가격이 올라갔는데 또 세금이 많아져. 세금이 많아지니까 세를 놓은 사람들은 그 세금만큼을 다시 전세금을 높인다거나 또는 그 내야 되는 1년의 세금만큼을 월세로 전환을 해서 받게 되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월세는 월세대로 높아졌으니 집을 가지지 못한 서민들은 더 어려운 삶을 살게 되고 그렇다고 해서 집을 많이 가진 사람들은 뭐 부자가 됐느냐? 그렇지도 않아. 다시 팔아서 현금화를 했을 때나 부자가 되는 거지 팔면 똑같은 걸 가질 수가 없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점점 더 팔지도 않게 되고 그러니까 시장에는 계속 매물이 말라가는 거고 최근에 들어서 했던 2+2 이런 대책으로 인해서 시장의 매물이 말라가는 거야. 사람들은 그게 매물이 왜 마르냐. 어차피 살아야 될 사람들과 세를 놓는 사람의 숫자는 동일하지 않느냐, 변하지 않지 않느냐 라고 하는데 거기에는 두 가지의 맹점이 생겨. 하나는 실거주 정책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가지고 싶어하는 주택을 보유하고자 하는 마음들은 많아. 그래서 지방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막 서울에 있는 집들을 샀어. 근데 그 사람들은 서울에 와서 살지 않아도 돼. 원래는. 그러면 그것들이 다 새로 나오는 전세 매물이 될 것이야. 그런데 반드시 실거주를 하게끔 하니 아주 먼 데 사는 사람들이야 그렇게 못하겠지만 뭐 수도권에 살아도 되고 좀 전원주택에 살아도 되고 이런 사람들마저도 실거주를 하기 위해서 들어와. 그래서 실제로 전세 나오는 매물이 줄어들었고 그 다음에 2+2 해서 전세를 살던 사람들이 그냥 5%만 더 주고서 눌러 앉을 수 있게끔 만들어줬단 말이지. 기존 같으면은 만약에 10채의 전세 매물이 있었다고 치자고 2년마다
10개의 매물이 시장에 나오고 근데 서울에서 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11명이야, 예를 들면. 그러면 11명이 10개의 매물을 가지고 경쟁을 해서 11대 10의 경쟁률을 뚫고서 하니까 그 11대 1이라는 경쟁률은 예를 들면 10%의 상승을 가져온다고 치자고. 그러면 그렇게 경쟁을 했었어. 근데 9명이 전세를 갱신해서 살 수 있게 돼버린 거야. 그러면 그 사람들은 구하지도 않고 구할 필요도 없고 그 다음에 그 주인들은 내놓을 수도 없는 상황이 되니 실제로 매물이 나오는 거는 한 개의 집만 나왔다고 치자고. 근데 9명은 그대로 남은 거고 11명 중에 또 새로이 진입해야 되는 신혼 부부라든지 아니면 독립세대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새로이 창출되는 한 개의 매물이 필요한 거야. 그러면 결과적으로 매물은 한 개. 그런데 경쟁자는 2명이 되는 거야. 그러면 경쟁률이 1대 2가 되는 거지. 그러면 경쟁률이 심해지기 때문에 가격 상승이 더 오게 되는 거야. 이거를 해결하기 위한 거는 절대적으로 많은 물량이 나와서 사람들이 그냥 기대하지 않고 오늘 나가도 되고 내일 나가도 되고 모레 나가도 언제든지 내가 구할 수 있는 집들을 조금만 비싼 가격에 아니면 그냥 동일한 가격에도 취할 수 있다면 이렇게 경쟁이 심해지지 않겠지. 새도 마찬가지고 매물도 마찬가지야. 지금은 새도 구할 수 없는 상황, 집을 살려고 해도 파는 사람들이 적어졌기 때문에 구할 수 없는 상황. 이런 것들이 서로 규제에 의해서 압박만 한다고 해서 오히려 경쟁률은 높아졌고 가격마저도 거기에 세금이 전가되기 때문에 더 높아지는 그런 결과가 나온다는 거야.